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컨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및 이동식 주택, 농막으로 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세컨하우스는 7, 80년도 별장으로 칭하며 부의 상징으로 최근까지 사치성 상품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2023년 2월 15일 현실에 맞게 별장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휴일이 늘어난 만큼 일주일에 2, 3일을 지방에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으므로 세컨하우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제도는 아직 현실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멋진 세컨하우스를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컨하우스를 건축할 때 자주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주를 생각한다면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보다는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운반 과정에 균열이 발생하여 단열이 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막의 경우 인허가 및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편리한 방법이나 최근 감사원의 조사와 지자체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마음을 졸여야 하는 등 농막과의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저가주택이나 농어촌주택, 고양주택으로 어느 정도 세금을 비과세 받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를 건축할 때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법령 이외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입로 문제가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원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의 경우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타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진입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계약 당사자만 유효하고 상속이나 매매 시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등 차후 토지를 비싸게 강매받아야 하는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시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의 경우 거실 천장을 지나치게 높게 설계하는 경우 3, 4년이 지나 거실 창호에 실리콘이 산화되어 틈이 발생하게 되어 누수가 될 경우 수리비도 많이 발생하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실 천장을 높게 설계할 경우 높은 곳에 창호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붕 처마와 관련하여 전원주택 및 이동식 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주택의 외관을 위해 처마를 짧게 하는 경우 누수의 원인이나 벽면의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쁜 벽돌로 외부를 마감한 경우 이끼가 발생하는 등 처마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식 주택의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운송 도중 발주자와 제작자도 모르는 사이 단열재의 심한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절약하고자 농막과 같이 기초작업 없이 주춧돌만 이용할 경우 건축물의 중량이 집중되어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 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전문 제작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민법을 적용하게 되며 일반적 하자는 1년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세컨하우스를 건축할 때에는 법령과 건축 시 주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컨하우스는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만 건축 시 주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친 후에 건축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